안녕하세요. 국제결혼 매니저 김주희 실장입니다. 오늘은 전통혼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신랑분들한테 상담 드리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인들 통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신랑분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국제 결혼하신다고 힘들게 돈 들여 결혼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전통혼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신랑분들이 염려하는 것도 있고, 베트남 전통혼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신부가 신랑분께 강압적으로 아니면 꼭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전통혼례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 이제 의논하는 게 있잖아요. 오빠 전통혼례 어떻게 할까요? 뭐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신랑분들이 아내랑 같이 어떤 적정 합의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전통혼례든 캄보디아든 돈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뭐 제가 카페에서 보니까 2천만 원 들어갔어요. 1,200 들어갔어요. 뭐 어떻게 들어갔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전통혼례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이라는 걸 택했으면 이 친구들도 알아요. 그렇게 거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부모님도 그 정도는 원하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 비용 면에서 저희가 처음 상담 시점 아니면 신부랑 저희가 이제 신부 컨택 시점이라든가 신부에게도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전통혼례를 하려고 하면 1,000달러 내지 1,500달러 정도를 받고 음식값 정도만 하는 게 어떻겠니? 만약에 또 그 영상 촬영이라든가 또 반지라든가 이런 게 또 신랑이랑 얘기를 해서, 그건 신랑분이 따로 해줄 수는 있겠지만 집에서 할 때는 영상 촬영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금액으로 전통혼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해서, 너무 그렇게 힘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전통혼례 때문에 둘이서 뭐 힘들어서 돈 때문에 어쩌지 해서 힘든 건 많이 없었어요. 저희가 중간에 어느 정도 개입은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분만의 고집을 내세울 수도 없는 거고 신부만의 고집을 내세울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둘이 감정선이 나쁘지 않게끔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신랑분께도 저희가 처음 상담 시점에 전통혼례랑 관해서는 언급을 해본 부분이고, 신부에게도 이렇게 적당한 금액에서 하자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재혼자들은 전통혼례에 관해서 건너뛰는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어떤 그 지역은 국제 결혼을 한 그 전통혼례 결혼식 받지도 않고 부주를 주지도 않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그냥 국제결혼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밥 좀 먹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부주를 아예 안 받고 안 주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은 전통혼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신부들이 초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래서 신랑분들이요 그래요. 우리 와이프는 초혼인데 이렇게 안 하는데 저 와이프는 한다고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원래 베트남이란 나라가 그 소수민족이 하나가 돼서 이룬 나라다 보니까 각각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답니다. 그러면 신랑이 그걸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은 신부의 말에 기울이되, 신랑이 너무 힘들지 않게끔 적어도 최소 금액으로 기분 좋게끔 결혼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번 들어감에 불과하고 2번째 혼인신고하는 시점에 전통혼례를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번째 들어갈 때 이제 신랑이 혼인신고하러 들어가면서 신부랑 같이 전통혼례 해서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해서 집안에 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신랑분들에게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너무 또 힘들어 하시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좀 신랑분들이 조금 고달픕니다. 좀 빡시게 일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일정을 많이 잡아서 신랑분들이 힘들면 안 되니까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금액과 이렇게 해서 결혼을 진행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결혼 전통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저도 이 일을 한 지가 한 15년 이상이 넘었거든요. 저희도 저희가 원래 다문화 가정이에요. 저희 회사가 모두 다 어느 한 집은 어느 한쪽은 다 베트남 식구들과 인연이 있는 그런 저희가 식구들이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다양해요. 예전에는 집에서 이제 그 행사 전통을례를 치렀어요. 치렀는데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조금은 이제 좀 현대화되다 보니까 식장에서 하자, 아니면 식당에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 상차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러면 몇 명을 부르면 4명, 5명이 한 상이 되면 한 상이 얼마? 그러면 이 40명이면 50명이면 10상, 또 뭐 그 외 20상이면 몇 명, 이게 나오잖아, 금액이. 거기다가 음식 추가하면 또 얼마, 술 추가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음식값이 정해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있다 보니까 우리는 100만 원 갖고 했는데, 우리는 이만큼 했는데 너네들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신랑도 있으면 식구들 따라, 상차림이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이라고 다 똑같지 않고요, 한국이라고 다 똑같지 않잖아. 그러면 신랑분들이 신부랑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내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건 전 필요하다고 봐요. 난 젊은 신랑이야. 난 돈 그렇게 많지 않아. 아니면 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 적어도 신랑이 자기 의견은 분명히 얘기를 해서 통역이 안 되면 저희한테 부탁을 하셔도 돼요. 저희 회원에 한해서 부탁을 해서 신부랑 신랑이랑 처갓집이랑 신랑이랑 합의점을 찾아서 기분 좋게, 결혼해서 기분 좋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가지고 인상식 부리고 이거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신랑께 부탁하는 건, 결혼을 하셨으면 전통을 하는 건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신부한테 자기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내 고집만 너무 내세우지 말고, 신부도 신부 고집만 너무 내세우는 그게 기울이지 마시고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한국 신랑, 우리 신랑이 제일 행복한 걸 찾았으면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씀씀이가 좀 크잖아, 솔직하게.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신부한테 오빠는 한국 가서 결혼식 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이래 하니까 우리 아껴 쓰자 얘기하세요. 해서 너무 그거 전통원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조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문화, 모든 문화에 따른 차이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신부는 한국 남자한테 시집 오는 한국 신부임에 불구하고 한국 남자와 소통을 잘 돼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그네들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한국 신랑임에도 분명히 있고, 정답은 없더라고요. 정답은 없으니까 네가 그랬잖니 내가 그랬잖니 싸우지 마시고 적어도 회사와 조율을 좀 잘하게끔 우리를 이용해 주세요. 우리를 이용해 주시면 신랑과 신부의 입장을 저희가 잘 소통을 잘해서 행복한 결혼 문화와 또 전통 혼례에 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하시는 모든 국제결혼 하시는 신랑분들, 한국 신랑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행복합시다. 미나인 글로벌 김 실장입니다.